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셋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3월 5일 밤 11시 반을 넘은 시간입니다. 네, 하루 종일 미세먼지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저도 미세먼지가 오기만 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여러 가지 공기청정기를 돌리거나 마스크를 쓰는 것 외에는 딱히 방법이 없어서 사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재앙이 이렇게 미세먼지인 것 같습니다. 네, 미세먼지가 정말 전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는 요즘인데, 정부는 뚜렷한 근본적인 대책에는 아직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이렇게 국민들의 분노가 끌어오르는 이 시기에 언론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오늘 SBS 뉴스, KBS, MBC 뉴스데스크, JTBC 뉴스룸, 그리고 TV조선의 뉴스9 전부 제가 한번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네, 이런 정말 유례 없는 이 미세먼지 재앙에도 불구하고 이 방송사들의 보도 내용은 참 점잖습니다. 네,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질타와 근본 대책을 요구하는 이러한 방송사들의 목소리 찾아보기 참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세먼지의 근본 대책 중에 탈원전이 빠질 수 없겠죠. 왜냐하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그만큼 이 석탄 발전량이 이번 정부 들어서 급격히 증가를 했고, 이것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 요인을 제외하고 정말 이 부분도 굉장히 큰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는 언론사는 방송사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네, 오늘 모니터링을 하면서 참 좀 화가 나기도 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메르스 2015년이었죠.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를 했습니까? 메르스라는 정말 한 번도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바이러스가 처음 대한민국에 상륙해서 그걸 방역하기 위해서 정말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서 그래도 최소한의 사망자, 당시 사망자가 감염자 수가 186명이었고 총 사망자 수가 38명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우리 독감 바이러스로 인한 그러니까 신종 독감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 수보다 훨씬 적은 수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메르스 사태라고 불릴 만큼 당시 언론들이 이것을 어떻게 보도를 했었나요? 연일 정부에 대해서 정부 무능하다, 왜 막지 못하냐, 이런 식의 보도를 정말 연일 쏟아냈었습니다. 또 세월호 사건 때는 어땠습니까? 마치 박근혜 정부가 정말 일부러 이 해상 사고라도 낸 마치 주범이라도 되는 양, 이렇게 언론 보도는 정말 선정적으로 때로는 가짜 뉴스까지 퍼뜨리면서 이 박근혜 정부를 정말 마치 사고 당사자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갔었죠. 그에 비해서 전 국민이 그야말로 오늘 같은 날이면 전 국민이 담배 한 갑씩을 핀 것과 마찬가지의 이런 결과를 낳고 있는 이런 미세먼지 재앙을 보도하는 데 있어서 이 방송사들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느냐? 네, 참으로 점잖습니다. 참으로 이 문재인 정부를 많이 봐주는 이런 보도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나마 그래도 뭔가 정부의 이러한 대책이 정말 너무나 미흡하다. 그리고 이 정부의 미흡한 대책에 대해서 시민들은 이렇게 분노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그나마 전달한 매체는 TV조선 그리고 SBS 8시 뉴스 뿐이었습니다. JTBC 그리고 뉴스데스크, KBS 뉴스9, 제가 지금 각 방송사들의 메인 뉴스 프로그램만 한번 봤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그야말로 현상을 리포트하는 수준에서 전부 보도 내용이 그칩니다. KBS 뉴스9 같은 경우에는 헤드라인만 읽어드리면 한라산도 사라졌다, 사상 최악, 미세먼지의 한반도 잿빛,
두 번째, 미세먼지 감옥, 야외 수업 금지, 공원 발길 뚝, 답답한 일상. 그냥 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우리 생활이 이렇게 되었다. 미세먼지로 인해서 하늘이 잿빛이다. 뭐 이런 식의 현장을 스케치하는 이런 보도만 하고 있습니다. 너 최악의 미세먼지가 왜 이렇게 왔느냐? 뭐 한반도 기압 배치가 이렇더라. 날씨가 어떻더라. 이것도 그냥 뭐 현상을 보도하는 것밖에 없죠. 그리고 미세먼지가 이렇게 심하게 되면은 조기 사망자가 연간 12,000명이 생긴다. 그러고 나서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이러이러한 조치를 검토하라고 했다. 어떤 지금 뉴스 KBS 같은 경우에는 전혀 정말 정부의 무대책을 지적을 한다든지 정말 메르스 사태 때처럼 이렇게 장기간 이렇게 반복적으로 미세먼지가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 때마다 대책을 마련하겠다 얘기했을 뿐 어떠한 실효적인 대책이 없는 것에 대해서 전혀 지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MBC도 마찬가지입니다. MBC 뉴스데스크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리포트를 했습니다만 그야말로 네, 똑같이 스케치 수준입니다. 뭐 숨 쉬는 게 공포였다. 취재 헬기 뜨기도 어려웠다. 두 번째, 인적이 끊긴 잿빛의 도시, 숨이 턱턱, 우울증도. 뭐 이건 뭘까요? 이렇게 뭐 굳이 방송사가 보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뭐 겪고 있는 일상인데 이걸 굳이 이렇게 리포트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모르는 사실이 아니죠. JTBC 같은 경우에도 비슷했습니다. 역시나 뭐 여섯, 일곱 개 리포트를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나 뭐 제주 한라산까지 먼지 쇼크, 뭐 잿빛 하늘에 실외 수업 금지, 뭐 항공편 지원도 잇따랐다. 뭐 필수품이 된 먼지 마스크 한 번만 써도 뭐 이렇게 세균이 많이 쌓이더라. 마스크를 보도를 하고 있고 한국 초미세먼지 OECD 국가 중에 2위였다. 100대 오염 도시에 뭐 44곳이 우리나라 도시였다. 뭐 옆나라 중국은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작년보다 40%가 악화가 됐다. 네, 이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 정도였으면 만약에 이런 미세먼지의 상황이 박근혜 정부였으면 이명박 정부 때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었으면 어떻게 보도를 했을까요? 지금 MBC, KBS, JTBC 이 문제를 어떻게 보도했을지 참 궁금합니다. 연일 대체 정부가 뭐 하고 있느냐 보도하지 않았을까요? 아이들을 인터뷰하면서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을 네, 인터뷰하거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말 이 아이들의 건강 뭐 내팽개친 정부 아마도 이렇게 보도하지 않았을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정말 KBS, MBC, JTBC 정말 입을 닫고 있습니다. 그나마 TV조선 뉴스9은 네, 이런 제목의 보도를 했습니다. 정부 무능에 국민들 분노. 서민 말고 중국의 책임을 물어라. 그러니까 시민들의 목소리를 인터뷰에서 전달을 하는 뭐 이런 내용을 보도를 했는데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미세먼지로 마스크 착용이 일상이 된 시민들은 개당 수천 원인 가격도 부담입니다. 또 외출을 자제하라는 내용이 전부인 안내 문자도 지겹습니다. 그래서 뭐 인터뷰 하신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오히려 알람 문자가 더 귀찮아지고 좀 더 확실한 시민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정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정부는 잇따라 대책회의를 열었지만 내놓은 추가 대책은 시민들의 기대와는 거리가 멉니다. 네, 비상저감 조치의 효과를 체감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차량 이부제를 민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어렵죠. 자, 국내 발생을 줄이는 데만 급급하자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은 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어떤 한 시민이 굉장히 이제 분노의 표현을 했습니다. 왜 정부에선 중국에다가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있냐.
화물차도 끌고 나오지 마라. 뭐도 하지 마라. 서민들은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이런 식의 네, 말을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 있었고 또 역시 TV조선은 비상저감 조치 왜 아무 효과가 없느냐 이런 리포트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저감 조치가 실질적으로 어떤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데 효과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석탄 발전, 이 난방 발전을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는 한 국내 요인 중에서 이런 지금 하고 있는 조치들로는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거의 효과가 없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의 경우를 지금 TV조선은 사례를 언급을 했는데요. 이것은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드리면 환경부와 외교부는 중국과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가 없죠. 실제 우리나라처럼 다른 나라로부터 날아오는 미세먼지 때문에 대기 오염 문제를 겪고 있는 나라가 또 있는데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이웃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산불로 자국의 공기질이 나빠지자 산불 원인으로 지목된 인도네시아 기업들에게 직접 경고문을 발송하기도 했고요. 2014년에는 법까지 만들었습니다. 자국 영토 바깥에서 싱가포르 공기를 오염시킬 경우에 처벌하는 월경성 연무오염법인데 하루 최대 10만 싱가포르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500만 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자료를 통한 외교적인 압박도 병행하고 있는데 싱가포르는 미국의 세계자원연구소와 함께 미세먼지 유입 경로와 농도를 산출해 세계보건기구인 WHO 등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인도네시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싱가포르는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2010년에는 21.3 마이크로그램이었던 것을 2017년에 19.7 마이크로그램으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좀 중국의 오염 원인, 중국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해야 된다라는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TV조선이 그나마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유일하게 냈던 매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TV조선 외에 SBS 8시 뉴스가 그나마 성난 민심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성난 민심에도 뾰족한 묘수는 안 보이고 국회에 계류된 이른바 미세먼지 관련법들도 근본적인 대안과는 거리가 있는 상황이라 비상한 조치를 찾는 정부 여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또 시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비상 알림 외에 대책 좀 마련해 달라라고 하는 이런 목소리를 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구멍난 단속, 공사장에 물 뿌리기 이런 것은 실효성이 없는 그런 대책이다라는 이런 지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참 정말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미세먼지가 정말 최악의 사태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정말 최악의 미세먼지죠. 오늘 초미세먼지 144가 넘었나요? 이것은 역대 최악의 지금 초미세먼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언론사들의 특히 방송사들의 보도 내용 너무나 너그럽습니다. 국민들의 분노에 비해서 이 방송사들의 보도 어떻게 이렇게 너그러울 수가 있을까? 과거 메르스 사태와 세월호에 비교해 보면은 이건 정말 방송사들이 너무나 노골적으로 특히 KBS, MBC, JTBC 너무나 노골적으로 이 정부를 비호하는 이러한 어용방송이 돼버린 것인가 라는 굉장히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 미세먼지가 일본에서 날아왔으면 어땠을까요? 일본에서 날아왔으면 저는 이미 환경단체부터 아마 일본 대사관에 몰려가서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환경단체도 찾아보기 어렵고 참 언론도 조용합니다. 내일도 미세먼지는 며칠간 계속 좋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예보가 되어 있는데 내일 모레 또 언론 보도는 어떻게
이어질지 변화가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